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입니다. 절기상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봄비가 내리는 이 고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촉촉한 봄비는 없었는데요.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와는 달리 우리 시장에는 온기가 돌지 못했습니다. 이 원자재 시장의 급등락과 고물가 등 여러 우려로 짓눌린 시장이지만 저희 주유소 산모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비옥한 자양분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끝까지 붉은색으로 물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주실 수요일의 파트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빅사이클의 뉴페이스 김도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첫 출연하신 만큼 시청자분들께 어떤 각오로 임하겠다라는 한 말씀 챙겨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도훈 전문가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박스권 내에서 아주 지루한 그런 어떤 기분을 느끼실 테지만 저 김도훈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이런 박스권의 흐름, 지루한 흐름도 다소 재밌게 또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이 밖에도 또 그때그때 파트너님과 함께 주식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아시아 시장이 혼조 마감한 가운데 우리 시장 하락 마감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2,700선을 회복했었던 유가 증권 시장 하루 만에 기관이 팔자세로 전환하면서 힘이 빠졌습니다. 약보합권인 2,718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은 11거래일간의 매도 행진을 끝내고 오랜만에 물량을 담았습니다. 개인도 매수의 힘을 보탰는데요. 네,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 음식료 업품이 2.7%로 가장 크게 올랐고 그 뒤로 철강, 금속, 그리고 의료 정밀이 강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28% 내린 928선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2종목 가운데 첨보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파란불로 마감했는데요. 대다수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특히 디지털 콘텐츠와 오락문화, IT, 소프트웨어 등이 1%에서 2%대 하락했습니다. 미 증시에서 넷플릭스의 급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41원까지 치솟았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1,236원 일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오늘 시장에 대해서 분석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나스닥이 어제 조금 반등을 해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나스닥의 이제 커플링 현상으로 좀 반등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디커플링이 일어나가지고요. 좀 장중에 약세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회복을 해주면서 혼조세로 좀 마감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매도 규모가 많이 좀 축소가 됐는데 코스닥은 좀 차익 물량이 좀 많이 좀 나오면서 수급이 어떤 연속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강했던 그 사료와 육계 종목이 좀 조정을 좀 보였고요. 대신 좀 많이 빠져 있던 쌍용차와 그리고 음식료 테마
그리고 철강 순환매가 좀 일어났고요. 자동차 IT 쪽이 크게 무너지지 않아가지고 체감 지수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1%를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본장에서 네, 좀 있으면 장이 열리죠. 나스닥 조정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일 오전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2차 전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은 테슬라 경영으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에 단기 변곡점일 수 있으니까 네,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니까 또 국내 증시에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2009년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국내 증시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좀 시장에 우려감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 또 이슈가 있었죠. 지금 뉴욕 증시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넷플릭스가 25% 넘게 폭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콘텐츠 관련주들이 좀 흐름이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 그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 제가 유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떤 빅사이클은 리오프닝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굿바이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마스크도 노마스크 시대가 오고 있으면서 대면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네. 이제 비대면 시대는 조금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대면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비대면의 상징이고 빅테마였던 넷플릭스가 어느 정도 사용자, 가입자 감소 이후로 마이너스 25%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거에 영향을 미쳐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컨텐츠 관련된 종목도 많은 갭 하락을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앞으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는 어떤 그 OTT 관련된 어떤 이슈로 보기보다는 그 컨텐츠 종목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어떤 앞으로 라인업 아니면 그 컨텐츠 앞으로 이제 제작 예정인 그런 컨텐츠를 보고서 그런 역량을 보고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비대면 관련된 종목보다는 대면 그리고 위드 코로나 아니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도 넷플릭스가 철수를 하게 되면서 또 10년 만에 처음으로 회원수가 70만 명 가까이 감소를 했다라는 점 또한 넷플릭스 주가가 폭락하게 된 그런 배경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좀 리오프닝 이 주가에 관련된 그런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는 이제 미래를 보는 빅사이클, 앞으로 수익을 안겨주게 될 상승 업종은 오늘 어떤 업종을 가져와 주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김도훈 파트너님께서 가져와 주신 상승 사이클, 원자재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뭐 곡물 가격부터 해서 정말 오르지 않은 원자재가 없는데 지난주 발표된 미국 3월의 CPI를 보면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요. 전년 대비 32%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천연가스 선물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또 옥수수 선물 역시 또 10년 들어서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배경에 따라서 또 오늘 원자재 업종 선택해 주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물론 네, 다양한 섹터들을 다룰 수 있는데요. 네. 가장 지금 시장에서 그 급등하고 있는 가장 그 시장에 참여자들이 매수하고 있고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와 매매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원자재 테마, 원자재 섹터를 가지고 오게 된 이유이고요. 네, 최근에 그 뭐
원자재 관련 상승주, 인플레이션 관련주,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농산물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시청자분들한테 관심을 조금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섹터로서 원자재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에너지와 또 식품 가격 인상이 이제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업들이 원자재값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게 된다면 또 물가가 더욱더 또 치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이유부터 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사실은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릅니다. 네, 조금 위트 있게 한번 시작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현실에 우리가 우울해하지 말고 한번 현실을 바꿔보는 게 어떤지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월급은 쉽게 못 올리지만 김동훈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김동훈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은 이 물가 상승을 만회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작년 5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 초기에는 코로나19에 의한 가격 하락이 기저효과로 작용을 하였으나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에는 여러분들 경제학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모든 내용을 배웠는데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공급에 중요한 장애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네,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이렇게 코로나19에 의한 외생 충격에 의한 경제권별 비대칭 반응에 의해서 기인한 수급이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일어난 겁니다. 그 내용은 조금 더 쉽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코로나19 발발 초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보급되면서 선진국 국가들은 비교적 빠르게 경기가 회복됐는데요. 아직 원자재를 주요 공급하는 그런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는 여전히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게 공급은 그대로 있고 줄어드는데 수요는 서서히 올라오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이렇게 공급이 감소되는 부분이 아주 공급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추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요, 지금 말씀드린 코로나19에 의해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비대칭이 일어났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관련 테마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요 원자재를 공급하는 그 원자재 부분이 부족 분상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가격 인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라든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지정학적 이슈에 따라서 이 원자재 대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광물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또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자재 가격 상승 국내 산업에도 굉장히 좀 큰 영향 미칠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네. 한국 경제에 상당한 비용 인상 효과를 가져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 산업의 생산 비용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고요. 네.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별 가격 상승폭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유 및 천연가스는 36.3%, 그리고 철광석은 30.3%, 그리고 비금속 광물, 비철금속이라고 하죠. 33.1%가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통상 기업들이 이 원자재 상승분을 제품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채산성이 악화되거나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서 구조 조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고물가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또 힘들다 이런 말을 좀 들어보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가격에 반영해서 네. 이렇게 그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그 가격에 이 물가 상승을 태우지 못하니까 예. 경쟁력을 일어나고 채산성이 떨어지지만 반대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해자가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설명드리자면 반대로 기업이 생산 원가 상승분을 그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도 판매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오히려 기업의 채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반대로 이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자재의 가격 상승분을 상품 가격에 그대로 전가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 뉴스에 납품가를 올리겠다, 가격이 인상한다, 뭐 예를 들면 음료의 가격을 올렸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그런 뉴스들은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제품가, 소비자가를 낮췄다라는 뉴스는 잘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한 번 증가한 그렇게 상승한 그렇게 한 번 증가한 가격은 쉽게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기업의 이익은 주가로 반영되고요. 즉 기업의 주가는 결국 기업의 이익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결국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우크라이나만 본다 하더라도 또 이런 뭐 국제 유가를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에너지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여러 나라들이 좀 뛰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이런 원자재 섹터에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탑픽 종목으로는 오늘 어떤 기업을 골라오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탑픽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목을 가져오셨군요. 네. 여타 많은 또 기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와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였는데요. 네. 2010년에 포스코가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수출 위법과 그리고 자원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요. 소위 이제 상사라고 하는, 종합상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런 기업 종합상사의 어떤 그 사업 영역에서 훨씬 더 확대해서 지금은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여러분들이 포스코 하면 포스코는 그냥 철강 기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대우 인터내셔널의 전신 대우 인터내셔널을 포스코가 인수해서 종합상사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하면서도 지금은 에너지 기업,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서 탈바꿈하는 그런 종합상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오늘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서울경제 기사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원자재값 급등에 자원개발 상사들이 한박 웃음을 짓는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회사에 대한 소개는 아니고요. LX 인터내셔널이라는 경쟁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지속적으로는 주가 흐름이 좋은 지금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 LX 인터내셔널이 사실은 적자 기업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2019년과 20년에 에너지팜 사업부 각각 179억 규모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2,598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증한 케이스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원자재가 급등을 하면 이런 종합상사, 사원 개발을 해서 에너지를 수입해 가지고 파는 그런 종합상사들이 한박 웃음을 짓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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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네. 좀 더 이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렇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굉장히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차근차근 하나씩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네.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는 것도 있는데 시청자분들도 같이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철강 부문에 호재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원자재 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철강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철강 부분도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철강 가격이 상승하다가 최근에 2020년 하반기부터 철강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철강 가격이 오른 이유는요. 철강 가격은 바로 무엇이 결정하냐면 철강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의 생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전방 산업의 세계 경기로 인해 가지고 철강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렇게 세계 철강 생산량이 2021년 5월 이후로 고점을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중국이 계속적으로 철강을 감산했습니다. 그리고 석탄 가격 인상도 영향이 있고요. 이 석탄 가격 인상과 중국이 계속 철강 공급을 감소시킨 이유는요. 어느 정도 친환경 이슈 그리고 여러분들 그 탄소 배출권 있지 않습니까? 이 저탄소 정책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석탄을 떼면서 그 열로 인해 가지고 철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양하면서 철강 생산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강 가격이 오르게 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철강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 회사인데 철강 트레이딩 부분이 업황 호조가 일어나게 되고요. 원자재가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런 효과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철강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철강 사업부의 실적이 급등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팜오일 부분입니다. 물 한 잔만 마셔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철강 사업 부문에 대해서 또 오늘 가져와 주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주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계속 또 네. 보여주시죠. 네.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팜오일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에 약 16만 톤의 팜오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팜오일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팜오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직접 이 팜오일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종합상사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가 발생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팜오일은 어떤 것이냐면요. 식용유나 세제 원료에 쓰이는 화학 제품 원료로 쓰이는 원료고요. 신재생 에너지로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바이오 디젤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렇게 바이오 디젤, 신재생 에너지의 원료로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렇게 단순 팜오일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을 넘어가지고 최근에 가공과 물류, 소매까지 확장하는 그런
팜 사업 가치사슬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좀 그리고 있고요. 지금은 팜 열매를 그냥 수확해가지고 팜오일만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국한되지만 향후에는 바이오와 디젤 그리고 식용유 생산 등에도 직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가능성이 크고 또 호재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팜 오일에 대해서도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와 또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 그리고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서 이 우리 기업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이제 차기 정부인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도 중소기업 경영난 악화에 따른 우려로 또 납품 단가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회의하기도 했는데 정말 이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밖에도 또 다른 또 사업이 하고 있는 게 있다면은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천연가스 부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어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좋은 어떤 투자 이유와 투자 아이디어 앞으로 계속 좋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 원자재 이슈와 연결시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제가 선물 일봉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CNBC의 자료에 의하면요,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2008년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의 가격, 시장 충격 여파가 있는 것이고요. 선물 시장 천연가스 가격이 100만 BTU당 8.05달러까지 올라가지고 10%가 폭등해 버렸습니다. 네, 2008년 9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올여름 이런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요, 2013년 생산 판매를 시작한 미얀마 가스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가스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가스전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해 그리고 올해 말에 유가 상승이 이 판매 가격에 이 가스 판매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올해 미얀마 가스전에서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부분도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어서 또 말씀드려볼게요. 같은 천연가스 이슈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호주 기업 세넥스 에너지를 인수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수하는 세넥스 에너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세넥스 에너지는 호주의 약 6위의 천연가스 생산 개발 기업입니다. 네, 3개의 가스전과 2개의 탐사 광구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세넥스 에너지가 연간 생산하는 천연가스는 약 190억, FT 3승. 요거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부피 개념인 것 같습니다. 가스는 날아가니까 이렇게 어떤 함에 담아서 이렇게 부피로 따지는 거겠죠. 190억 FT 3승인데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환경 하에서 세넥스 에너지는 생산량 증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2024년에는 300억으로 증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증가에 이런 천연가스를 더 생산하게 되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실적 증가에 발판이 마련될 것이고요. 2분기부터는 실적이 반영돼 가지고 연간 최대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 확대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연간 기준 최대 300억 원의 영업이익 확대 효과 기대된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영업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전부일까요? 네, 우선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고 있는 네, 영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의 전부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럼 영위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좀 재무 구조라든지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도 궁금한데 재무 구조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차트가 보이고 계시나요? 네네. 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네. 포스코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큰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지금 재무제표를 보고 계신데, 예.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크게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철강 트레이딩 부문이 기존 예상보다 수익성이 크게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얀마 가스전에서 예상대로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이고, 그리고 올해 동사가 에너지 부분을 실적 성장을 이끌어가면서 유가 및 천연가스 상승과 세넥스 에너지 인수 효과로 인해 가지고 분기가 거듭할수록 실적이 좋아져서요. 연간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매우 우수한 기업이면서 1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할 그런 전망도 하고 있고, 올해 어떤 실적도 지금 역대급으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재무적으로도 훌륭한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기업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차트 보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투자 포인트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차트 보고 뭐 매수 시점이라든지 매도 포인트도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기본적인 분석을 제가 주로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섹터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하실 때는 기본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도 병행돼야 되는데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월봉 차트로 보면 지금 역대급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한 10에서 15년 정도의 바닥을 형성하면서 지금 2021년 2월 정도에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물량을 테스트하고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 전고점을 도전하려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일봉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기술적 차트 분석할 때 정석이죠. 헤드앤숄더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헤드앤숄더, 머리 그리고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형태를 그리면서 쐐기형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쐐기형으로 이렇게 추세가 그려지게 되면요. 여기를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겠다는 세력의 움직임으로 파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약 고가 25,300원을 기록하면서 단기 신고점을 돌파하였고요. 이 의지는 지금 외인가 기관이 대놓고 수급을 빵빵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인가 기관이 수급이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그려지고 있고요. 지금 전고점인 28,000원을 앞으로 도전해 볼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만약에 매매 전략을 드린다고 한다면 매수가는 24,000원 이하에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2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는 3만 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33,000원까지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까지 또 꼼꼼하게 봐주셨는데 이어서 증권가에서는 탑픽으로 골라와 주신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떻게 보고 있을지 증권사 레포트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증권사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과 하나금융투자증권 그리고 하이투자증권과 NH증권 네 곳에 올해 레포트 확인 결과 모두 매수 의견을 내놓아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최저 27,000원에서 최고 31,000원 선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키움증권의 레포트를 보면 목표가 3만 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만큼이나 또 좋은 기업이 한 곳 더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을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말씀드리면 네. 시청자분들이 조금 아쉬워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보너스 기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기업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가요? 이 종목명은 LX홀딩스라는 기업이고요. 섹터적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요. 최근에 LX 인터내셔널, 네, 이것도 인터내셔널이네요. 네, 맞습니다. LX 인터내셔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마찬가지로 종합무역상사 기업인데요. 이렇게 LX 계열사를 가진 지주회사로서 4개의 자회사를 연결한 실적을 가지고 그런 지주회사격으로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이 LX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도 눈치챘겠지만 LX 홀딩스는요. LX 계열사 4개의 회사가 실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재무제표가 연결이 돼서 주가 흐름도 이 LX 홀딩스도 그 실적에 주가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원자재 상승 수혜주로서 주가 흐름이 좋은 LX 인터내셔널을 추종하여서 주가가 동조화될 수 있는, 여러분들 동조화 많이 아시죠? 휴대폰에도 동조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동조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잠깐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LX 인터내셔널이 자회사죠. LX 홀딩스의 LX 홀딩스의 자회사인 LX 인터내셔널이 바이오매스 발전 업체인 포승 그린 파워, 네, 포승 그린 파워를 인수했습니다. 네, 이 목적은요, 신규 수익원 확보를 목적으로 인수하였고요. 여기서 잠깐 바이오매스라는 정의를 잠깐 말씀드리면, 바이오매스는 생물체에서 얻어지는 에너지 자원입니다. 이런 생물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탄가스나 에탄올을 바이오매스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브라질의 경우에 이렇게 사탕수수 등의 알코올 등을 추출해가지고 자동차의 연료로 활용할 정도로 연구에 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어떤 입지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발전 효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장점이 있어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LX 인터내셔널이 포승 그린 파워를 인수하는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LX 인터내셔널과 주가가 동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LX 홀딩스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네. 매매 전략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X 홀딩스에 대해서도 차트를 보고 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LX 홀딩스의 차트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차트를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그냥 보이시는 게 패턴이 하나 보이죠? 쌍바닥 패턴. 네, 이렇게 물론 상장한 지 분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주회사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기업이지만
지금 쌍바닥 형태를 그리고 있으면서 지금 외인가 기관이 최근에 매수를 해서 신고가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물론 이 추세가 100% 다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분석을 기본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같이 병행했을 때 그리고 어떤 섹터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줬을 때 기술적 분석이 진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추세가 이탈했을 때 세력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상승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매수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조정이 오면 그때 분할적으로 매수를 좀 고려해 보시고요. 매수가는 10,000원 이하를 제시해 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9,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매수가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오늘은 특별히 오늘 첫 출연하신 만큼 2개의 탑픽 종목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이제 원자재 업종에 대해서 짚어봤고 또 탑픽 종목 살펴봤는데 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 그리고 원자재값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제 뉴 노멀 현상이 되면서 좀 시장이라든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고물가 그리고 또 이 경기 침체 그리고 경기 둔화에 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미치게 될 이런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원자재가 폭등하면서 건설사도 울상을 짓고 있고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빵집이라든지 식당 또한 굉장히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값도 오르고 있는데 여러 업계에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런 기업들 지금 실적 어닝 시즌 5월이면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투자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가 상승은 모든 기업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생산 비용이 늘어나니까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업을 고를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를 경영을 한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위기로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는 그 많은 기업들, 그 섹터 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서 기업들을 쇼핑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 투자자들의 가장 큰 투자자의 매력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음료라면은 코카콜라, 그리고 자동차라면 현대자동차, 그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은 경제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산 비용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수출이 꾸준히 일어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매매하시고 그런 기업들 위주로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기서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나중에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빅사이클을 보셔야만 하고 또 이런 탑픽 종목을 잘 선별해서 또 여러분들의 계좌에 포트에 담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상승 업종 그리고 탑픽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잖아요. 실적 시즌에 이 부분을 투자할 때 좀 유념해 봐야 된다 하는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말씀을 더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50분 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실적 시즌이 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각 그런 정보 사이트나 증권 정보 사이트에 가시면 컨센서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컨센서스 메뉴는
시총이 어느 정도 중형주 이상이면은 소형주도 물론 나옵니다. 중형주 이상의 우량한 실적이 우량한 회사들은 컨센서스를 반드시 공개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컨센서스만 봐도 전년 동기 분기, 전년 동기 반기 기준, 분기 기준 상승하는 컨센서스가 나온 그런 회사들을 보시다 보면 그 회사를 실적 발표, 자 1분기 실적 발표를 언제 하죠? 보통 4월 말이나 5월 초에 합니다. 5월까지는 다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실적 수준이 오기 전에 컨센서스가 작년보다 성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이터를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분석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선 매집을 한다거나 선 매수를 하신다면은 나중에 실적 발표를 할 때 급등하거나 상승할 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매도를 한다거나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그 종목을 홀딩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팔고 소고기를 먹으러 갈지 그렇게 고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아, 좋습니다. 또 투자 팁, 실적 어닝 시즌이 도래했을 때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팁을 챙겨주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시각 10시 반에 개장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또 내일 우리 국내 증시에도 조금은 좀 훈풍이 불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대감을 안고 또 우리 국내 증시 내일장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도 또 팁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내일장은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외국인 오늘 정말 11 거래일 만인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왔잖아요. 네. 지금 외인이 지금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환율이 좀 많이 상승하면서 그렇죠. 외인은 환율이 오르면은 우리 시장을 떠납니다. 그래서 외인이 좀 들어와 주면서 기관이랑 같이 사줘야 지금 어느 정도 21선 그리고 61선 지지 테스트를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지수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때 사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박스권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도 조금 더 훈풍이 불어가지고 우리 한국 시장도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고 계신 그리고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우량한 종목들이 상승 곡선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은 기분 좋게 양시장 모두 좀 빨간불을 켜주길 기대해 보면서 벌써 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 오늘 또 첫 출연하신 우리 김도훈 파트너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네, 오늘 이 섹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또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요. 네. 좀 제가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준비를 단시간 내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말을 완벽하게 조리 있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기업과 그리고 이 섹터를 보는 눈을 좀 더 키우시고 싶으시면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조금 더 텍스트는 조금 더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분석을 해드리고 고민이 있으시거나 어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잘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으니 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또 파트너님께서 보다 많은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데 다 풀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